햇살이 학가장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넓은 연무장에서는 제자들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고 하인들은 바쁘게 오갔다.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중정에는 찻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전쟁과 피비린내로 가득했던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 자경 일행은 잠시나마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의복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다. 폐광이 무너질 때 강민에게 받은 그 검만 빼고 자경은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학가장에서 새로 받은 검을 바라보았다. 더욱 애가 탔다. 폐명사도 강민에게서 받은 검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기태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게. 최대한 완벽하게 손보고 있네. 장인이 직접 보고 있지. 그러나 날짜는 계속 흘렀다. 유적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다. 불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하귀태가 일행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왔네. 그러나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손님이 머무는 곳도 알려주지 않았다. 학가장은 너무 넓었다. 전각만 수십 채, 별채, 암실, 창고, 폐관까지. 손님이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자경은 일부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더 굳어갔다. 밤이 되었다. 학가장은 고요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바람 소리만 남았다. 유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움직이자. 자경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짧게 구역을 나눴다. 동쪽과 남쪽은 자경, 북쪽과 중심부는 유적.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위험하면 신호만 남기기로 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유적은 밤 산책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느릿하게 걸었다. 정원, 연못, 회랑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별다를 건 없었다. 오히려 밤 공기와 꽃내음에 기분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후원 깊숙한 누각에 도착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는 모습. 유적의 발걸음이 멈췄다. 등선, 어깨선, 자세. 너무 익숙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유적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형? 사형이었다. 십수년 전 태백문의 장문인이 정해지던 날 사라졌던 사람. 태백문을 떠난 후 소식조차 없던 인물. 위천락.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만 스쳤다. 사형의 눈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도 아닌 표정으로 유적을 바라봤다. 여기서 만나네. 유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랜만에 만난 사형을 보고도 반갑지가 않은 거냐? 사형이 여긴 어쩐 일이시오?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온 거냐? 7월의 바람이었지만 유적의 마음처럼 텁텁했다. 오랜만에 만난 사형제였지만 어색함이 누각 전체를 뒤덮었다. 위천락이 말했다. 내 소식은 듣고 있었다. 그래, 고려에서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다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적이 받았다. 왜 떠나셨소?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냐? 우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각별했소. 난 사형이 계속 태백문에 남아줬으면 했단 말이오. 위천락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녀석, 그 나이에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리도 순진하다니. 내 녀석은 그게 문제야. 유저가, 형제도 힘이 있어야 지키고 정의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강대한 힘만이 정의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사형은 조용히 검을 쥐었다. 오늘 끝내자. 유적도 검을 들었다. 달빛이 두 검 위에 얹혔다. 자경은 지붕 위를 날아다녔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러다 외곽 쪽 말단 건물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낡고 관리되지 않은 창고. 이상하게 경비가 붙어 있었다. 자경은 천천히 내려섰다. 벽을 타고 창문 안을 들여다봤다. 안쪽 벽면 검은 깃발이 걸려 있었다. 순간 요동 팔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검은 깃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또 하나가 있었다. 길이 약 4척 정도의 직사각 나무 상자. 자경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상자 앞에 섰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 자경은 즉시 기둥 뒤로 숨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거대한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키도 덩치도 압도적이었다. 묵직한 발걸음,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는 상자 앞에 섰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검집이 드러났다. 붉은 문양, 익숙한 기운, 배명사. 거구는 천천히 검을 꺼냈다. 자경의 손에 땀이 맺혔다. 그 순간 딸깍하는 기계음이 들렸다. 그와 동시에 천장, 벽, 바닥에서 철창이 동시에 튀어나왔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봉인되었다. 모든 탈출구가 차단됐다. 철창이 내려앉으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감옥처럼 봉쇄됐다. 둔탁한 쇠소리가 바닥과 벽을 울리고 미세한 진동이 공기를 흔들었다. 먼지가 천장에서 가루처럼 떨어졌다. 거구가 웃었다. 어이,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여길 좀 뚫어보는 게 어떤가? 자경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나섰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혹시 목현대사 거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자경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폐명사는 내 것이 아니다. 목현대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짧은 웃음. 그리고 발이 바닥을 박찼다. 공기가 터졌다. 목현대사의 주먹이 폭풍처럼 날아왔다. 자경은 간발의 차로 비켰다. 벽이 산산조각나고 돌파편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자경은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발끝에 체중을 실었다. 폐명사가 시야 끝에 스쳤다. 목현대사의 손에 쥐어진 채 은은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먼저 갈라졌다. 목현대사의 신형이 사라졌다. 바닥이 움푹 패이며 거대한 발자국이 남았다. 자경의 시야 한가운데 거대한 그림자가 겹쳐졌다. 회오리 같은 기세. 팔이 휘둘러지기도 전에 충격파가 먼저 날아왔다. 자경은 바닥을 스치듯 미끄러지며 회피 후 즉각 허리를 꺾으며 몸을 눕혔다. 충격파가 벽을 강타했다. 돌벽이 터지며 파편이 폭풍처럼 흩어졌다. 자경은 파편 사이를 가르며 튀어올랐다. 동시에 공중에서 검을 뽑았다. 배명사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내력이 검신을 타고 흐르며 은빛 궤적이 번졌다. 공중 회전배기, 앞귀지세,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강력한 압살, 체격과 힘이 큰 적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초식, 초승달 같은 검광이 허공을 찢었다. 목현대사는 팔뚝으로 받아냈다. 살과 검이 부딪혔다. 그런데 금소금이 났다. 피부 위에 검은 문양이 떠오르며 충격을 흡수했다. 검광이 튕겨나갔다. 자경은 착지와 동시에 연속 배기를 이어갔다. 좌우 대각종, 검광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바닥이 갈라지고 기둥이 잘려나가며 벽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목현대사는 그 한가운데를 돌파했다. 몸을 낮추며 파고들었다. 주먹이 배꼽 아래로 꽂혔다. 자경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충격을 상쇄시켰다. 그러나 내장이 흔들리는 충격, 입가에 핏방울이 맺혔다. 목현대사가 구사하는 권법은 금강복호권으로 소림에서도 극소수에게만 전해지는 최상위 외공권법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권법을 완성한 자는 살과 뼈가 강철이 되고 맨몸으로 병장기를 부순다고 한다. 그러나 소림 무공 가운데서도 금서에 가까운 권법으로 분류되는 무공이었다. 특히 수행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부분이 중도의 폐인이 되거나 내상을 입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권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반격이었다. 손목을 꺾으며 검을 역방향으로 돌렸다. 찰나의 빈틈, 목현대사의 옆구리를 스쳤다. 그러나 베이지 않았다. 상처조차 남지 않았다. 마치 금강석을 배려한 듯한 감각. 자경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즉시 거리를 벌리며 경공을 전개했다. 지면을 밟지 않고 허공을 딛듯 이동. 기둥, 벽, 천장, 연속 도약, 잔상이 여러 개로 갈라졌다. 목현대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주먹을 땅에 꽂았다. 지면이 폭발했다.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졌다. 충격파가 상공까지 솟구쳤다. 자경의 잔상이 모조리 터져버렸다. 본체는 이미 후방. 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검이 울부짖듯 떨렸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리가 끼듯 기운이 응축됐다. 일검, 모든 기운을 한 점에 모은 일격, 번개처럼 찔러 들어갔다. 목현대사는 두 팔을 교차했다. 검은 문양이 폭발적으로 확장됐다. 빛이 터졌다. 건물 절반이 무너졌다. 지붕이 날아가고 달빛이 쏟아졌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철창은 충격에 휘어지기만 했을 뿐 파괴되지는 않았다. 먼지 속에서 두 그림자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자경은 피를 토하며 착지했고 목현대사는 한쪽 무릎을 짚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섰다. 목현대사는 내심 놀라고 있었다. 어린 여자 검사의 무공이 비록 자신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십여 초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자경은 혈마인 이후 어쩌면 혈마인보다 더 강한 적을 상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 폐명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몇 달 전 힘겹게 전투를 치렀던 12야차와 11야차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목현대사의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검은 기운이 전신을 감쌌고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돌바닥이 녹듯 갈라졌다. 자경은 숨을 고르며 다시 자세를 낮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더욱 맑아졌다. 자경이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마다 마치 중력이 무너진 듯 공간이 눌렸다. 목현대사가 먼저 돌진했다. 이번엔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내력이 회오리처럼 얽혔다. 폭풍 같은 연타. 자경은 검으로 맞고 흘리고 튕겼다. 검과 살이 수십 번 부딪혔다. 목현대사의 몸이 마치 쇠로 이루어진 듯 불꽃이 튀었다. 충격파가 파도처럼 번졌다. 주변 기둥들이 하나 둘 붕괴했다. 자경은 점점 밀렸다. 목현대사의 중심이 무너진 듯한 순간 발을 틀었다. 측면 침투. 검이 허리를 파고들었다. 이번엔 깊었다. 목현대사의 허리가 베어지면서 금속성 섬광이 일었다. 그런데 목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은 순간 폐명사가 검집에서 본체를 드러내고는 수평으로 베어들어오고 있었다. 자경은 폐명사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는 자세를 순식간에 낮췄다. 폐명사는 자경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안도할 새도 없이 목현은 자경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자경은 거의 본능적으로 검을 내질렀다. 그러나 목현은 자경을 뛰어넘어 뒤쪽으로 향했다. 자경이 급히 돌아보니 철창이 두부 잘리듯 잘려 있었다. 목현은 처음부터 철창을 노렸던 것이다. 달빛이 누각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연못 수면을 스치며 잔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연무장 쪽에서 희미한 검기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은 마치 시간에서 잘려나간 듯 고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유적은 검끝을 낮게 내리고 호흡을 고른 채 서 있었고 위천락은 한 손을 등 뒤로 넘기고 다른 손으로 검자루를 느릿하게 쥐고 있었다. 태백문의 현 장문인과 과거 태백문의 수석제자가 오랜 세월을 지나 한자리에 마주하고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수염 사이로 난 흉터가 선명했다. 정적이 흘렀다. 먼저 움직인 쪽은 유적이었다. 발끝이 바닥을 스쳤다.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음 순간 위천락의 오른쪽 측면 검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태백검식 제3초 백운관일 직선으로 관통하는 찌르기. 위천락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검집재 들어올렸다. 금소금이 밤공기를 찢었다. 유적의 검끝이 튕겨나갔다. 동시에 위천락의 손목이 뒤집혔다. 검이 유려하게 빠져나왔다. 은빛 섬광, 횡백이, 공기가 배었다. 유적은 허리를 꺾으며 뒤로 빠졌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나갔다. 착지와 동시에 회전, 연속 배기, 좌우 대각선으로 3번. 검광이 부채처럼 펼쳐졌다. 위천락은 전부 발로 밟아 끊었다. 지붕 기와가 산산이 부서졌다. 순간 몸이 튀어올랐다. 공중, 위천락의 검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골참, 달빛과 겹친 일격. 유적은 검을 세워받았다. 둔탁한 충격파가 누각 기둥을 뒤흔들었다. 연못 수면이 폭발하며 물기둥이 솟구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튕겨나갔다. 유적은 지붕 끝에, 위천락은 연못 난간 위에 섰다. 숨결이 10개 흔들렸다. 다시, 이번엔 위천락이 먼저였다. 경공을 전개했다. 땅을 밟지 않았다. 공중에서 3번 방향이 바뀌었다. 잔상이 겹쳐졌다. 유적의 시야가 분열됐다. 5, 아니 7, 위천락의 분신 같은 형상들이 동시에 덮쳐왔다. 유적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호흡이 변했다. 태백신법 빙정조시. 심박이 낮아졌다. 세계가 느려졌다. 검이 움직였다. 허공을 가르는 3번의 선. 잔상이 모두 잘렸다. 본체는 유적의 등 뒤, 위천락의 검이 내려왔다. 유적은 몸을 틀며 등 뒤로 베었다.
서로의 검이 교차하며 불꽃, 열기, 압력이 동시에 뻗어나왔다. 두 사람의 내력이 충돌하며 지붕이 내려앉았고 기와가 비처럼 쏟아졌다. 연못 물이 끓어올랐다. 유적은 연속으로 물러났다. 위천락은 한 걸음씩 압박했다. 한 걸음마다 바닥이 갈라졌다. 힘의 밀도 차이 분명했다. 유적의 손목이 저렸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위천락은 미소도 없이 몰아붙였다. 그런데 갑작스런 초식 변화. 검새가 바뀌었다. 태백검법이 아니었다. 검이 원을 그리자 소용돌이가 일며 흡인력에 주변 공기가 끌려 들어갔다. 유적의 옷자락이 끌려갔다. 혈맥이 압박됐다. 유적은 뒤로 물러나며 검을 세워 내력을 밀어넣었다. 태백비 검식, 검을 던지듯 휘둘렀다. 검기가 세 줄기로 분리되며 허공을 날아갔다. 위천락은 검으로 하나를 베고 손바닥으로 하나를 부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가 어깨에 스쳤다. 빗방울이 튀었다. 위천락은 멈추지 않았다. 눈빛이 깊어졌다. 갑자기 검을 거꾸로 쥐었다. 역수, 비정형 검로. 유적은 상식적이지 않은 처음 보는 검로에 당황했다. 공식이 무너졌다. 대응이 늦었다. 순식간에 칼끝이 복부를 스쳤다. 피가 번졌다. 균형이 흐트러졌다. 위천락이 파고들었다. 베기, 찌르기, 찍기, 12번의 연타. 유적은 9번만 막았다. 3번이 몸에 닿았다. 팔, 옆구리, 허벅지에서 피가 떨어졌다.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유적의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맑아졌다. 한 발 물러서며 검을 거꾸로 세웠다. 자세가 변화되었다. 태백문 비전, 천극 입정.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순간 완전한 정지. 위천락이 틈을 주지 않고 찔렀다. 그 순간 유적이 사라졌다. 측면, 한 점으로 검이 파고들었다. 위천락의 갈비뼈 근처 피가 튀었다. 위천락이 뒤로 튕겨나가며 난간이 부서졌다. 연못에 떨어지며 물보라가 일었다. 유적은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검끝이 떨렸다. 잠시 후 연못이 갈라지며 위천락이 솟아올랐다. 전신이 젖은 채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분노, 내력이 폭발했다. 주변 수온이 급격히 올라갔다. 김이 피어올랐다. 위천락의 검이 붉게 달아올랐다. 비기, 열화검심, 검과 심법이 융합됐다. 배이면 끝. 유적이 이를 악물었다. 내력을 끌어올렸다. 태백진전식, 혈맥이 불타듯 달아올랐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진했다. 중앙, 정면 충돌, 충격파가 폭발했다. 누각이 무너지고 연못이 치솟았다. 돌과 물과 불이 뒤섞였다. 잠시 후 먼지 속 두 그림자가 비틀거렸다. 위천락의 검이 부러졌다. 유적의 검도 반쯤 깨졌다. 둘 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다. 달빛 아래 형제는 적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